인사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 강사 한종철입니다. 일단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요. 제 리플렛은 철두철미라는 걸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삽지가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삽지 한 장을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먼저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학원에서 이메일로 그 삽지와 리플렛 자료를 보내드릴 거니까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수능 생명과학 1에 대해서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모님들께서 현재 내신하고 수능의 차이점은 알고 계시나요? 특히 탐구의 경우에. 수험생들의 경우에 내신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 길면 2달 정도를 해당되는 범위를 열심히 수업 듣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정도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3월부터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3월부터 전범위로 모의고사를 봐요. 그럼 학생들은 이제 공부 방식의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그 부분을 모르고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개념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개념은 개념이니까 열심히 암기하고 숙제하고, 그러다가 어느새 이제 개념이 끝날 때쯤에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전범위에 대해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럼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6월 평가원 전까지 계속 그런 스타일로 가요. 근데 3, 4월 교육청 모의고사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재수생들도 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니까 학생들은 그제서야 문제풀이의 필요성을 느끼죠. 그 시점이 됐을 때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한 바퀴라도 돌린 친구가 있나? 거의 없어요, 고3들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고3들은 수능에서 탐구 1등을 맞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현실이 그래요. 이런 말씀을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강할 때 수험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거부감을 느끼세요. 나는 맞을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단순히 모집하기 위해서 뭐 겁을 주거나 또는 어떤 상황을 과장을 해서 내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하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강사들이 이제 설명을 할 때 뭐 아무래도 자기 강의를 홍보를 해야 되긴 하니까 그런 점들을 이제 다소 가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처럼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들은 저뿐만 아니라 적당하게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쌤이 되게 많아요. 강사의 층이 두껍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컨텐츠가 강사뿐만 아니라 학원들도 진짜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수험생과 학부모님이 처음에 방향만 잘 잡고 시작을 하시면 수능 생명과학이 1등을 맞기 쉽진 않지만 시행착오를 적게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오늘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려 볼게요. 수능 생명과학 1에서 기본 문항이 14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핵심 문항은 6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핵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유전, 그리고 막전이, 그리고 근육.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렵게 나온다, 어떤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개념 수업이 끝나거나 개념 수업을 들으면서 수험생들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유전, 막전이, 근육 이런 걸 스스로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풀어봐요. 근데 6평 때, 9평 때, 수능 때 유전, 막전이, 근육은 못 풀어요. 실제 시험장 가면. 그 이유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함기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우지 않아도 되는 기본 개념이 있고,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필수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필수 개념들을 선생이 개념 강의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동안의 기출을 토대로 해서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고 이건 꼭 외워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갈라주는 거죠. 공부의 효율을 위해서. 그럼 학생들은 그거를 열심히 필기하고 메모해 뒀다가 시험 직전에 내신 대비하듯 벼락치기로 요거를 해요. 근데 워낙 기존 스타일은 단답형의 암기식이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수능은 어땠냐? 핵심 문항 같은 경우는 원래 자료를 해석하는 스타일이었고 기본 문항은 단답형이었는데 기본 문항조차도 자료 해석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수능 생명과학은 제일 당황한 친구들이 누구냐? 고3들이 아니에요. 재수생들이 제일 당황했어요. 재수생들은 문제풀이 경험이 진짜 많아요. 1년이라는 세월이 무시 못해요. 수험생활에서. 그래서 기본 문항은 자료까지 학생들이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특히 대치동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보통 1페이지에 문제가 6개가 배치가 되는데 그 6개가 여백의 미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실제 시험은. 기존의 문제는. 띄엄띄엄 6개. 그래서 한 문제당 한 30초면 충분히 풀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5분 이상을 쓰지를 않아요. 한 2, 3분이면 풀고 빨리 넘어가는 거죠. 근데 올해 N수생들도 1페이지에서 5분 이상이 걸렸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멘붕이 온 거야. 기존 시험하고 뭔가 다르다. 그렇게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해버리면 2, 3페이지가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능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개정교육과정 된 다음 첫 해 과탐 중에 제일 많이 바뀐 거예요. 시험 스타일이. 기본 문항도 자료에서. 이걸 이제 첫 번째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내년에는 수능 생명과학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 내년 6평, 9평을 또 봐야 돼요. 올해 출제진이 많이 바뀌어서 시험 스타일이 바뀐 건지 아니면 앞으로 기조가 이렇게 잡힌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예전에 대입을 보기 위해서 생명과학 시험, 그 당시에 이제 생물이셨겠죠. 생물 시험 볼 때 유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유전은 그냥 유전이고 전체적으로 기본 문항도 좀 길고 그런 스타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옛날 스타일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이제 등급을 이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기가 이제 6월 평가원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수시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그럼 등급을 결정짓는 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공부량. 그 다음 두 번째는 학습 방향.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과탐 공부는 일주일에 며칠 하는 게
적절할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매일 해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30분이라도 매일 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겨울방학 1월, 2월, 3월, 6월 평가원 때까지 고3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수업 듣는 거 빼고는 거의 안 해요. 국수형에 치여서. 그러면 결론을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고3들은 수능에서 1등급이 안 나와요, 탐구가. 지식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경험치 때문에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1등급이 나올 수가 없는 공부량인 거예요. 대부분의 고3들은 6월 평가 보고 나서 여름 7월이나 8월부터 과학 공부에 문제풀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누구나 다 많이 풀어요. 그래서 고3들은 거의 대부분이 잘하는 친구들도 2등급이에요. 내신 때나 고2 모의고사 때 1등급을 부지기술 잘 맞던 친구들도 고3 올라가면 탐구가 예상했던 것보다 1등급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공부량이에요, 공부량.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그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3등급 나와요. 획일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강사들이 과제물을 냅니다. 과제물은 복습형이 아니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고. 기본문항이든 핵심 문항이든. 그럼 이거 적절하게 수행을 하면 1년 동안 2등급은 나와요. 예습 복습까지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고3 중에도. 그럼 이런 친구들은 1등급 나와요. 그럼 이거 세 가지를 다 수행하려면 하루에 30분이라도 매일 봐야 돼요. 과탐을. 일주일에 보통 며칠 공부하면 돼요? 라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질문을 그대로 부모님한테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30분이라도 매일 봐야 돼요. 수능의 모든 과목은 암기가 기본 베이스예요. 그 암기를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하고 생각이 반복돼서 응용이 길러지고 논리가 키워지는 거거든요. 단순히 강사의 수업에 지속적인 컨텐츠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1등급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또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출발할 때 아이들의 기본 베이스가 또 다 달라요. 너무나 구태연한 표현이고 말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걸 진짜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3은 대부분 6월 평가원 전까지 이것만 하는 친구들이 한 80%? 그리고 과제물까지 수행하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과제물을 또 요즘에 또 적게 내주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것까지 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누구냐? N수생들이에요. N수생들은 아무래도 국수형에 대한 공부량이 좀 적거든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아니까. 그래서 상반기 때부터 N수생들은 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와 과제물로 나눠주는 문제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개념 수업을 듣고 개념 수업을 듣는 동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다루는 게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변형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겠죠. 그 기출로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학생들 그 기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이고 본인도 열심히 문제를 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개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강사들은 문제를 변형해서 또는 EBS 문제를 변형해서 수업에 활용을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문제는 대체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쉬운 문제라면 학생들이 수업을 잘 안 듣기 때문에 혼자 풀어도 되고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혼자서 풀어볼 문제와 수업 시간에 사용할 문제가 다르다. 그래서 혼자서 풀어볼 문제는 적당하게 좀 쉬워야 돼요. 그래야 그게 연습이 되거든. 근데 수업 시간에 다뤄주는 문제는 학생이 혼자서 풀어서 공부할 수 없는 문제나 주제들, 그런 자료를 갖고 수업 시간에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습이나 복습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수업만 들어서는 이해는 가지만 시험장에서 못 써먹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은 저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걸 어떻게 이렇게 풀어요? 실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강사들의 풀이를 보고 감탄을 하거나 또는 이해가 잘 되거나 한다 하더라도 그건 거의 구현을 못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구현할 수 있는 풀이를 알려주는 것도 꽤 중요해요, 강사는.
학생들이 구현할 수 없는 풀이를 대부분 강사들은 수업 시간에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문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학생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풀이를 너무 나열식으로 너무 정석적으로 풀어주면 그것도 비현실적인 풀이거든요. 30분 내에 문제를 풀어내려면 정석적 풀이만 고집해서는 안 돼요, 학생들이. 학습 방향. 30분 안에 20문제를 푼다. 당연히 스킬이 필요해요. 스킬이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기존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통해 일관성 있는 풀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다양한 풀이를 해주면 그 문제에 적합한 풀이로는 좋겠지만 다른 문제는 적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뭘 요구하냐면 이런 주제가 또 출제가 되면 어떻게 풀면 될까요? 간결한 풀이를 원해요. 그래서 강사들은 그런 니즈에 맞춰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이런 주제가 또 출제가 되면 이렇게 풀어봐라 라고 하는 나름 일관성 있는 풀이를 만들어줘요. 그게 스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킬들을 강사들이 알려주면 학생들은 그 스킬을 듣고 이해해서 조금 연습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봐요. 그럼 잘 풀리죠. 그럼 우리 선생님이 최고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스킬이 먹히는 시험은 수능이 기존의 기출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 해. 그런 해에서는 스킬이 강조되는 수업은 먹혀요. 근데 올해처럼 기존의 기출하고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시험, 그런 거는 이제 스킬이 먹히지 않는 시험인 거죠. 아이들이 오히려 당황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논리적으로 푼다라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논리가 뭐냐?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자기가 경험한 경험치를 갖고 생각해서 푼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학생들이 논리로 푸는 거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따져서 이렇게 분석해서 풀면 답은 나오는데 어느 세월에 그렇게 푸냐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대부분 어느 쪽에 치우쳐서 공부를 하냐면, 근데 제 수강생들도 그래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제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니까 요즘에 인강이 발달해서 이쪽에 치우쳐져서 많이 공부를 해요. 왜? 이게 속 편하니까. 근데 올해 수능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기출과 많이 다르다는 느낌으로 출제가 되면 이게 안 먹히는 게 이게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킬하고 논리를 다 해야 돼요. 나름 밸런스 있게. 내년 수능에 수능 생명과학이 어떻게 출제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과거 기출처럼 기출스럽게 출제가 되면 스킬을 연마했던 게 되게 효과적으로 먹히는 시험이 될 거예요. 근데 올해처럼 또 기출스럽지 않게 출제가 되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 시험장에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지만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논리적으로 푼다는 거는 학생들 표현을 하면 뭐냐? 그냥 끼워 맞춰서 푸는 거예요. 보통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X, Y, Z 미지의 교우가 붙어요. 생명과학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적 계산이 도입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0일까 1일까를 찍어서 풀어야 돼요. 강사들이 하는 수업은 뭐냐면 0이면 이래서 안 되고 1이면 이래서 된다. 증명식 풀이를 해줘요. 근데 학생들은 그런 증명식 풀이를 따라하면 안 돼요. 강사가 앞에서 풀어주는 거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렇게 공부해보라고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들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건 시험장에서 구현할 수 없는 풀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냐? 이제 고3 기준으로 하면 대략 이제 6월 중순, 7월 초
4월쯤이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면. 상반기까지는 개념, 기출, EBS 요걸 토대로 해서 강사의 수업을 통해서 필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만 해도 되는 내용하고 암기까지 꼭 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구분해서 해야 좀 효율이 좋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존의 기출과 EBS 문제들을 가지고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학생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특히 이제 그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예비 고3 친구들 중에 최상위권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서 자기가 시키지 않아도 기출 문제를 개념 수업을 들으면서 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혼자 풀면 안 되는 파트가 있어요. 유전, 막전이, 근육, 핵심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답을 찾기 위해서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을 만한 강사를 선택했으면 그 강사가 알려주는 자료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자료 분석하는 방법을 배운 걸로 기존의 기출 문제를 유전이나 막전이나 근육은 풀어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배운 방식이 아닌 원래 자기 방식대로 풀 거면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인 거예요. 내신 스타일의 문제풀이 방식은 수능 생명과학 30분 안에 20문제를 푸는 시험에서는 먹히지 않아요.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맞추냐 못 맞추냐 문제가 아니라 30분 안에 풀 수 있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누구의 수업을 듣든 유전, 막전이, 근육 저 주제들은 강사의 자료 해석 방법을 배운 뒤 그게 스킬이라고 표현이 되든 논리라고 표현이 되든 그걸 배운 다음에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방법론들을 적용해 보는 거죠. 학생들은 대부분 기출문제를 한 번 풀고 나면 다시 안 풀어요. 풀었다라는 느낌으로 또 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가 어쨌든 강사들의 변형 문제보다 훨씬 좋단 말이에요. 검증된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연습 문제 풀듯이 써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본인이 수업을 듣고 풀이 방법을 배운 다음 그 풀이 방법을 적용해 보려고 기출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빨리 푸는 연습을 하지 말고 자기가 배운 방법을 체화하려고 풀었던 문제라도 기출문제든 EBS 문제든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야 한다. 지겨울 정도로. 방법을 연습하려고 하는 거지 그 문제 이미 기출된 문제의 답을 잘 찾았다 못 찾았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앞으로 출제될 시험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해요. 대부분 요걸 한다기보다는 성급하게 1, 2, 3월에 혼자서 먼저 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 풀어요 이걸 또. 그리고 선생한테 강사들한테 변형 문제를 요구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변형 문제는 하반기 때도 충분히 연습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출 문제가 꽤 많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하반기 때는 이때는 진짜 실전 연습이에요. 고3인데 1등급을 맞추려고 한다. 상반기 때 이걸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강사들의 풀이법을 배운 다음에 하반기 때 7월 한 중순부터 그때부터 10월까지는 모의고사를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제 1년 컬에서 사용하는 현장 전형 모의고사가 57회예요. 그것도 진짜 많거든요. 거의 수업 못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른 강사에 다른 학원과에 가능하다면 다양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 개의 학원이나 한 명의 강사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는 다양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모의고사를 최대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요즘 수능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공부의 효율을 따지면 안 돼요 진짜로. 진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고3이 1등을 맞는 건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1등을 만다는 게 평범하지 않다는 거는 평범한 거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시잖아요. 읽어보셔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득력 있는 얘기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도 우리 학생들이 실제 1년 동안 거치게 될 내용들은 이거대로 공부를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노멀하게 구현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과학의 기조가 진짜 바뀐 거라면 기본 문항을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내년 수능에 큰 코 다칠 수 있다. 어쨌든 기본 문항들도 자료 해석형으로 바뀌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 대신에 핵심 문항은 큰 기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기존 방식대로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된다. 그리고 공부량을 체크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왔다 갔다 학원 수업만 들으면 3등급, 과제문을 수행하면 2등급은 나와요. 1년 커리를 따라가면.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1등급에 욕심이 있다면 본인이 능동적으로 수업 내용을 예습 복습을 진짜 해야 돼요. 이러려면 거의 매일 해야 돼요. 하루에 30분이라도. 그리고 스킬이나 논리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 두 개를 병행해서 밸런스 있게 해야 되고, 수능이 어떤 식으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1년 커리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월 달에 개념 강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필수 개념하고 핵심 주제, 유전 막천이 근육에 대해서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념 강좌 때 지금 이제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리플렛에 보면 그 MDGC라고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이 기출 문제집의 모든 기출을 촬영을 해서 온라인에 제가 올려요. 그럼 학생들이 배운 자료 해석 방법과 본인이 푼 걸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개념 수업을 듣는 동안. 근데 보통 기출 문제는 혼자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배웠다 하더라도. 근데 그래 보면 이제 검증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올바르게 풀었는지. 그렇다고 뒤쪽에 해설지 풀이대로 또 풀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강사가 문제 푸는 걸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12월 중에 다 촬영을 해요. 미리 다. 그러니까 모든 기출을 다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문제가 넘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자료 분석의 기술이라는 강좌가 있는데, 이 강좌는 개념 때 배웠던 자료 해석, 필수 개념 이런 걸 추려서 핵심 주제, 유전, 막전이, 근육, 이 주제들에 대해서만 잘 해석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6월 평가원전이 끝나지 않고 이제 7월 상반기 그때 맞춰서 이제 끝날 겁니다. 7월까지. 그리고 나서 로직엔제, 하반기 커리에는 최종 점검이라는 강좌가 있는데, 이 로직엔제는 전범위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점검은 올해 6평, 9평, EBS에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수업을 한 2, 3주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훈련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개념 끝나고 자분계에서부터 바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오프라인에서 총 57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 대한 이제 마지막 말씀만 이제 드려보면, 핵심 문항을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 문항이 14개고 핵심 문항이 6개면 학생들이 이제 기본 문항 풀고 핵심 문항을 풀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지혜로워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쫙 풀어요. 그게 대략 한 17개 정도를 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고3들은 저 17개를 풀면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요. 그럼 가장 어렵다고 하는 세 문제는 찍고 나와요. 이게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3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전 연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반기까지는 빨리 푸는 연습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빨리 풀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정석적 풀이를 배워야 돼요 일단은. 근데 하반기부터는 실전 연습이라고 해서 기본 문항을 계속 연습을 시켜보면 대략 한 7분 정도에 16개 정도, 14개 정도를 풀어내요. 학생들이 습득력이 되게 빨라서. 그럼 나머지 핵심 문항들을 풀 때 정석적 풀이랑 직관적 풀이를 섞어서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어려운 핵심 문항들은 다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이 X자리에 0이 들어갈 거냐 1이 들어갈 거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 있으면 증명해갖고 답이 1이라는 걸 맞추면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풀리면 경험적 지식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 경험적 지식을 근거로 해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찍어서 풀어야 돼요. 찍어서 푸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은 학생들이 진짜 찍고 나와요. 근데 그렇게 찍는 것보다 근거 있게 찍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 제가 개강할 때 수험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왜 찍기 연습을 시키느냐. 근데 본인이 그걸 경험해보면 아는데 요즘 이 생명과학 시험이 많이 변질돼서 정석적 풀이로는 30분에 20문제를 다 못 봐요, 진짜로. 그래서 현실성 있게 하반기 때는 학생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과정을 다 꼼꼼하게 거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럼 어떤 친구들은 이제 9평 보고 나면 2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2등급이 목표인 친구들한테 1등급 맞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거 있게 찍을 수 있도록 직관적 풀이를 또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한 명의 강사가 1년 동안의 커리를 모두 듣는다고 해서 1등급이 무조건 나온다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성 있게 학생들이 구현할 수 있는 풀이 그리고 실제 수능 생명과학 시험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공부한다면 좌절을 좀 적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 문항은 속도감 있게 7분 정도 14개를 풀고 핵심 문항은 많은 경험을 쌓아서 간결하면서도 직관적 풀이를 할 수 있게끔 돕는다면 또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똑똑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스스로 또 발전을 할 거라는 거죠. 응용이라는 단계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 한 해 또 올해처럼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